안녕하세요. 세금 보고 생각만 해도 좀 머리 아프시죠? 네, 그렇죠. 복잡한 부분이 많으니까요.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IRS 자료를 토대로 이 손실 문제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. 분명히 손해를 봤는데도 세금 공제는 안 된다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. 맞습니다. 특히 취미 활동 손실이나 워시세일, 또 개인적으로 쓰던 물건 팔 때 손해본 용어 같은 거요. 네, 바로 그런 것들. 왜 공제가 안 되는지, 기준이 뭔지 오늘 속 시원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세법에는 특정 손실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나름의 이유들이 있습니다.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. 그렇죠. 무조건 손해봤다고 다 세금 깎아주는 건 아니니까요. 바로 그겁니다.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가볼까요? 네, 많은 분들이 어쩌면 제일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 거, 바로 취미 활동 손실입니다. 예를 들어 제가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림을 좀 팔았어요. 네네. 근데 보니까 물감값, 캔버스값 이런 재료비가 판돈보다 더 많이 든 거예요. 이런 손실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나요? 아, 그게 핵심인데요. 이게 영리 목적의 사업이냐,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취미냐, 이걸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. 사업이냐, 취미냐, 그 기준이 뭔가요? IRS가 여러 가지를 봐요. 얼마나 전문적으로 하는지, 시간은 얼마나 쏟는지, 과거에 이걸로 돈 번 적 있는지, 재정 상태는 어떤지, 수익을 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등등. 아, 꽤 이것저것 보네요. 네. 그래서 만약 이게 취미 활동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요. 그 활동으로 번 수입 있죠? 딱 거기까지만 관련 비용을 공제할 수 있어요. 아, 수입까지만? 네. 수입을 넘어선 비용, 그러니까 순수한 손실은 공제가 안 됩니다. 세금 혜택이 없는 거죠. 아하. 그러니까 제가 취미로 그림 그려서 100만 원 벌었는데 재료비로 150만 원 썼다면 비용은 100만 원만 인정되고 나머지 50만 원 손실은 그냥 제 즐거움을 위한 비용으로 본다. 그렇죠. 정확히 이해하셨네요. 사업상 발생한 진짜 경제적 손실만 인정해 주려는 거죠. 오케이. 이건 확실히 알겠습니다. 그럼 다음, 워시 세일. 이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. 네, 워시세일 규정 중요하죠. 이것도 손실을 봤다고 무조건 공제되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요. 맞습니다. 이건 약간 인위적인 손실 만들기를 막기 위한 거예요. 세금 줄이려고 일부러 잠깐 팔았다가 금방 다시 사는 걸 막는 거죠. 아, 그런 꼼수를 막으려고? 네, 구체적으로는 어떤 주식이나 증권을 손해보고 팔았어요. 근데 판 날짜 전후 30일, 그러니까 총 61일이죠. 그 기간 안에 똑같거나 거의 똑같은 주식 증권을 다시 사면 그때 봤던 손실은 그해 세금 보고할 때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. 61일이요. 생각보다 기네요.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A 주식 100주를 1000달러에 샀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750달러에 팔았어요. 그럼 250달러 손해잖아요. 네, 250달러 손실이죠. 근데 팔고 나서 한 2주 정도 있다 보니까 다시 좀 오를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다시 A 주식 100주를 800달러에 샀다. 이러면 그 250달러 손실은 공제 안 됩니다. 네, 워시세일 규정에 딱 걸리는 거죠. 그럼 그 250달러는 그냥 날아가는 건가요? 너무 아까운데요? 아니요,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. 그 공제 안 된 손실의 250달러 있죠? 네네. 그게 새로 산 주식의 취득 원가, 그러니까 800달러에 더해집니다. 아, 원가에 더해진다고요? 네. 그래서 세법상으로는 새로 산 주식의 취득가액이 800 더하기 250해서 1050달러가 되는 거예요. 오호. 나중에 그 주식을 진짜로 팔 때 취득가액이 높아졌으니까 양도 차익이 줄거나 손실이 더 커지겠죠. 그때 가서 반영되는 겁니다. 손실 인정을 잠시 미룬다고 보시면 돼요. 그렇군요.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반영된다니 그나마 다행이네요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 경우. 개인적으로 쓰던 물건들. 네, 개인 사용 자산이죠. 네. 뭐 제가 타던 차나 아니면 살던 집 이런 걸 샀던 가격보다 싸게 빨아서 손해를 봤다면요. 이것도 공제가 안 되나요? 네,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쓰던 자산들, 예를 들면 집, 가구, 자동차 이런 것들을 팔아서 손실이 났다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 아, 이것도 안 되는군요. 네, 이건 투자나 사업 활동이랑은 좀 다르게 봐요. 개인적인 소비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손실이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하긴 뭐 차를 타면서 즐겼고 집에서 살면서 편익을 얻었으니까 손해봤다고 공제해달라고 하긴 좀 그런가요? 그런 측면이 있죠.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. 네. 누구에게 파느냐도 중요합니다.
만약 관련 당사자에게 팔면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것도 공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. 관련 당사자요? 그건 또 누군데요? 예를 들면 가족이요. 형제자매, 배우자, 부모님, 자녀 같은 직계 가족들. 아니면 본인이 지분을 많이 가진 회사 같은 경우도 포함되고요. 아하, 가족끼리 짜고 손실 거래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막는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죠. 설령 그게 투자 자산이었다 해도 관련 당사자 간 거래 손실은 까다롭게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얘기 나눈 것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? 네, 첫째, 순수하게 취미로 하는 활동에서 손해가 나도 그 손실은 수입 범위 내에서만 비용 처리되고 초과분은 공제 안 된다. 맞고요. 둘째, 주식을 손해보고 팔았는데 61일 안에 다시 사면 워시세일 규정 때문에 당장은 손실 공제 못 받는다. 대신 나중에 취득 원가에 반영된다. 네, 그렇죠. 손실이 이연되는 거죠. 셋째, 내가 개인적으로 쓰던 집이나 차 같은 걸 팔 때 손해본 거, 그리고 가족 같은 관련 당사자한테 팔면서 손해본 거, 이것도 공제 안 된다. 네, 정확합니다. 이 세 가지 경우가 대표적이죠. 결국 들어보니 세법이라는 게 진짜 사업상 손실이랑 개인적인 소비나 좀 인위적으로 만든 손실을 구분하려는 거네요. 맞습니다. 그게 큰 원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이런 규정들을 잘 아는 게 세금 계획 세울 때 정말 중요합니다. 그렇죠. 모르면 그냥 손해봤다고 생각하고 신고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. 네,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나눈 얘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요. 네.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 던져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예요. 만약에 워시세일 때문에 공제가 안 된 손실이 반영된 주식이 있어요. 근데 그걸 상속받았다면 상속받는 사람의 그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될까? 오. 와, 그거 진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인데요.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는데요. 하하, 그렇죠. 한번 고민해 보시면 세법 이해에 더 도움이 될 겁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저희가 파헤쳐본 내용이 여러분의 세금 궁금증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네, 그러셨기를 바랍니다. 다음번에도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